자,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자, 적은 돈으로 큰 돈 벌자 공공재개발, 취득세부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정이 될까,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들을 총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공공재개발은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입지? 입지도 예, 맞는 것 같고. 또 짜고 오신 거 아니죠? 동의율? 동의율.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점이 중요합니다. 선점이. 그죠?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오셨고, 뭐,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선생님이 접근하시는데, 결정을 못해, 결정을. 그래서 선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자, 공공재개발이 왜 인기인가부터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서울시가 2015년을 기억합니다. 2015년, 2014년이죠. 자, 2025 주거정비법을 발표하면서 패턴의 흐름을 싹 뭐랄까요, 방향 전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면 철거 방식에서 도시 재생으로 전환을 한 계기가 됐는데, 이 전면 철거 방식에서 도시 재생을 전환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개발을 거의 안 해줬어요. 허가도 잘 안 해주고, 뭐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정에도 없던 75% 룰을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해제 지역 같은 경우 다시 재개발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해제 지역이니까 니네 75% 받아와, 이런 데가 있었어요. 송파 같은 경우도 있었고. 자, 그래서 도시재생 통해서 지금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지만은 이번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데가 있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요, 8월 4일 날 공급 확대 방안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택지를 다 긁어 모았어요. 더 이상 택시 개발을 해서 공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어때요? 이게 뭐 택지 보상도 뭐 안 한 데도 있지만은 이 공급을 늘리기에는 시간적인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탈탈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신규 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 이제부터 들어보자, 사람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자. 야, 재개발 풀어지면 많이 공급이 될 거 아니니? 라고 꺼낸 게, 그러면 속도를 빨리 하는 재개발을 꺼내보자. 라고 했던 게 바로 공공재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 전환, 서울시의 그 패러다임이 이제는 전면 철거 방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기존에 받았던 전세 자금이 회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파트를,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투자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 같은 경우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로 누가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죠? 주로 서민들이 사는 집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제를 어느 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요,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폐지가 된 거 아시죠? 혜택이 너무 많다 그래서 폐지가 됐잖아요.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 마찬가지로 주택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고 빌라나 오피스텔은 가능할 텐데, 이 빌라나 오피스텔은 가장 중요한 게 바뀐 취득세 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취득세를 2주택이나 3주택을 갖고 있으면 8%나 12%잖아요. 이것을 부담하고서까지 투자를 해야 될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8%나 12%를 내야 되는 이 세금을 85%까지 깎아준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왕이면 투자를 할 때 일반적인 빌라가 아니라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를 투자해보면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이, 이 두 개가 맞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게 공공재개발에 저희는 전국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대부분은 2주택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투자하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하시거든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뒷장에는요, 이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지역 주민들이요, 재개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거의 쓰러져 가는데, 옆은 뭐 16억, 17억
뭐 용산이나 마포 같은 경우는 막 19억, 20억이 육박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옆이면 입지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나는 역을 끼고 있어. 지하철역을. 그럼 내가 재개발이 된다면 내가 한 20억 가겠구나. 근데 어때요? 안 풀어줬었잖아요. 그죠? 마이크가 울리네. 들으신데 괜찮으신가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 카드다. 마지막 희망이다. 자, 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작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이시죠? 이 심리예요. 되면 논한다. 되면 논한다. 이 되면이란 느낌, 이 되면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뽑을 것이냐, 그죠? 여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공재개발은 법률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한 스타일이 아니라 하면서 바꿔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되게 주관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좁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나 연립이 전세와 만났어요. 이 외에도 전세값이 오르면서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이게 공공재개발과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세금 더하기 공공재개발. 그래서 빌라를 살 수밖에 없는 공공재개발. 그리고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전세금이. 이거 빼고 할까요? 들리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옮겨 다니기도 못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방향, 옮길 수 있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아예 빌라를 사는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 그러시면은 빌라를, 어디에 있는 빌라를 사겠어요? 저 같으면 공공재개발에 있는 빌라 사겠는데, 그죠? 어차피 거주할 거니까. 그리고 선정이 된다면 거주 2년을 했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무주택자인 경우엔.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걸로 보여요. 자, 전세와 맞물려서 또 이 공공재개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 70개가 선정이 됐어요. 당초에는 60개가 신청을 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한 이틀, 3일 사이에 70개였네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기존 정비구역이죠. 기존 정비구역이 15개소고 신규가 55개소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세요. 최대 몇 개? 20개.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부가 급해요? 아니면 느긋해요? 공급 확대에 뭔가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뭐 호텔도 뭐 임대로 논다며.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미 구역 지정이 된 한 30% 진행이 된 데를 선정을 하겠어요? 아니면 0인 데를 선정하겠어요? 자, 그럼 그렇다면 이 15개 기존 정비구역 15개는 웬만하면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노후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선정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신규 지역이나 아니면 해제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돈이 될 텐데 몇 개나 들어갈까요? 기껏해야 1개 내지는 5개네요. 이 기준을 보면. 그죠? 그러면 그 1개나 5개 중에서 또 뽑아보자고요. 자, 우리나라는 예전에 지금은 타당성 검토라는 걸 적용을 해서 주거정비 지수라는 걸 하지만 과거에는 예정구역이라고 묶었어요. 예정구역. 그 예정구역의 대표적인 데가 청파 1구역, 전농 9구역, 성북 1구역입니다. 여기는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행위제한만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죠, 사람들이. 여기가 건축행위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다 해제됐구나. 신규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권리산정기를 정말 잘 따져야 돼요.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게 어때요? 사업이 10년에서 15년 이렇게 지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막 꼭대기 살거나 기와집에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동네에 보면. 그런 데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먼저 해주지 않을까요? 신규 지역보다는. 그죠? 그러면 그 지역에 한 3-4개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몇 개 남아요? 몇 개 남아요? 한두 개. 한두 개 어딜까? 원효로일까? 신길 1구역일까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시범단지는 말 그대로 시범단지예요. 정말 해줘야 될 때만 해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왜? 1년에 한 번씩 한다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영상을 올렸던 그 세 개, 대표적인 그 세 곳이 시범단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범단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여건상 안 될 수도 있고요. 잘하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다음번에 경쟁이 됐을 때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 개발 70개 사업지가 신청이 됐는데 15개에서 20개 선정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어디가 빨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기준은 있어요. 그 기준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취득세를 간단하게 볼 텐데요. 자, 조정지역이 있고 비조정지역이 있죠. 자, 1주택자는 1%부터 3%,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비조정지역은요, 주택을 하나씩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